저는 아주 누구나 다 아시는 정치자분들이 변신의 팔색조 이런 별명이 있네요. 박지원 현역 의원이 동의. 네, 동의하시죠. 정치 구단. 동의. 그분이 막 출마해도 자기 선거보다도 다른 사람 지원하는데 열을 올려서 박지원이라고. 네. 서포트 박. 서포트 박지원 의원입니다. 뭐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 의원이시죠. 전에 이제 전 대표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금 말씀하신 역사에도 겹쳐 있는 것이 DJ 가신 중에 가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그 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옥살이를 직접 몸소 이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정치를 오래 해서 정치 구단이냐? 이분도 꽤 다선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업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재미 사업가. 네. 보니까 초기에는 럭키금성 상사 출신이라 산업화 시절의 상사라고 하면 이 무역 상사니까. 그렇죠. 무역 온갖 물건 다 파는 거죠. 저분이 30대 때 뉴욕 한인회장을 한인회장을 하죠. 맞습니다. 그 한인회장은 보통 60대 70대의 교민들 중에서 3, 40년이 지나서 사업에 성공한 분. 원로급. 30대의 한인회장을 하면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이제 정치적인 여정에 한번 큰 이제 이 전환점이 와요. 자, 이 럭키금성 상사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패션 가발을 만드는 일로 산업화 시절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시절에 뉴욕 한인회장을 거쳐서 이제 재미 전체 총 한인회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이때 80년대인데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회자되는 게 이 당시에 50 군부 정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또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 어떤 입장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인 회장 입장으로서 한인회 활동하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 평통위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게 80년대에 거의 사형을 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인 김대중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80년 초죠. 82년인가요? 이때 만나는 거예요. 이때 만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나고 인생의 전환이. 그동안 이제 이 조국의 정세를 내가 전혀 잘못 알고 있었다. 김대중 선생을 만나서 이제 실상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이 민주화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DJ에 가신이 된 거고 국내로 들어와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아까 87년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80년 그 치열한 상황에 쭉 이제 DJ 옆에서 모든 주요 직책을 다 맡은 결과 결국은 이제 97년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죠. 그 청와대에서 모든 요직을 다 맡는데 처음에 전문성을 발휘한 것은 공보 파트였어요. 주로 대언론을 상대하는. 그래서 수많은 지금 중견 기자들이 당시에 박지원 이제 홍보 담당이 최고였다. 그러니까 최고였다고 하면 언론을 엄청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동교동에서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당 대표집. 당 대표집에는 아침 조찬 모임을 거기서 하죠. 당 대표 기자들이 다 와가지고 뭐 오늘의 뭐 일정이라든지 뭐 밤새 우리 총재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여쭙는 그 아침이 있었는데 그 동교동의 메뉴가 미역국에 떡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떡? 미역국 떡 뭐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미역국에 죽을 주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아침 있겠는데. 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모든 정치인들이 당시에 특히 이해찬 총리도 그렇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이분의 부지런함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DJ가 한때 일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일산 이제 자택에서 아침에 일찍 7시쯤 회의를 하면 이분은 6시 뭐 반 6시 이때 가서 준비를 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일착. 무지무지 부지런하신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상인적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우리 후보를 상품이라고 본다면 우리 상품을 논평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아니 기업이 가장 요즘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우리 회사나 우리 총수에 대해서 정말 나쁜 정보가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게 악착같이 언론을 마크하는 게 이제 홍보팀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신으로 아마
대통령을 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문제 어쨌든 햇볕 정책을 지금까지도 어쨌든 굉장히 신봉하는 DJ의 이제 후대인 건 맞고 그런데 이제 지금 동교동이 사실은 이 구야당이 쪼개지면서 국민의당의 입장을 탔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변신을 했는데 정치 인생 말기에 좀 고생을 하는 모습은 좀 안쓰럽고. 이분이 2008년도에 이제 제가 국회 떨어지고 당의 전략연구소 민주정책연구소의 부원장을 하면서 매주 한 요일 날 아침에 의원들 모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공부가 7시 반쯤 시작을 해요. 새벽에. 네. 새벽에. 이른 아침이죠. 예, 새벽이죠. 그거를 한 20주 끝났는데 유일하게 개근한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징이 상대방을 아주 잘 올려줍니다. 이 공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해외 일정도 다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요. 그러면 또 위트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비결은 그랬더니 집에 밥보다 여기 밥이 더 맛있습니다. 이런 위트는 탁월해요. 예, 제가 정말 박지원 대표님에 대해서는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우선 그 말씀하실 때 제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콕 은근한 목소리. 일단 테이프 보통 사람들 말 스피드에 비해서 2배 늘어져요. 표정이 떠오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참 흉내도 어려우신데 제가요. 그 좀 아까 봉도사님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말씀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요 작은 약속을 어기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능숙능란한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갖고 제가 재선 의원들한테 박지원 대표님 제가 밖에서 언론을 통해서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할 때 진짜 죄송하지만 구태의 표본처럼 그러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재선들이 씩 입술을 일그러뜨리면서 웃으면서 최 의원 조금만 지켜봐. 조금만 더 지켜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켜봤더니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치의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해찬 의원처럼 한 길을 쭉 가면 그걸로 끝인데 정말 사고가 너무 자유분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 이분이 또 아주 안 좋은 또 그 지역구 그 남긴 것도 있어요. 뭐냐면 금기원래 그 말 아세요? 네. 금기원래 지역구로 돌아가서 월요일에 돌아온다. 네, 금기원래. 그게 무슨 소리냐? 금요일부터는 국회가 못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금기원래 안 하면 욕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좋은 케이스고. 프레임 만들고 조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보니 같은 당에서 당대표로 경선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지원 의원 때문에 곤욕을 치렀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눈치 딱 반짝하더라고. 반짝하면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눈에서 달이 딱 뜨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센스 짱이야. 그런데요, 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프레임 진짜 무섭다고 느낀 게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런저런 요구로 이제 대통령께서 대표에 출마하셨잖아요. 그렇죠. 출마하기 전에 끊임없이 출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당권 대권 분리론.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실은 당권 대권 분리라는 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은 당권 대권 분리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선거 때는 대권도 먹고 당권도 먹겠다는 거냐? 욕심쟁이. 네, 그래서 여기에 딱 갇혀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쟁이 프레임이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되게 무섭다고 느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욕심쟁이 프레임을 가다 놓고 자신은 또 호남 가갖고 호남 홀대론의 원 저작자예요.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올해 조기 대선이 오기 전에 이미 이제 당권에서 좀 갈라섰을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보를 하면서 호남이 지지 기반이었어요. 지난해 총선까지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로 탄생한 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호남 홀대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 저작권자가 박지원 의원 아니었나 하는 걸 지금 여쭤보려고 하던 참이에요. 그랬었죠. 자,
박지원 의원의 인생 최고의 명장면은? 박지원 의원 인생 최고의 명장면은 제가 기억하고 싶은 장면으로는 대북 송금 때 감옥에 들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냐면은 자, 이 대통령은 이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그 다음 정권이 교체가 된 게 아니라 재창출된 정권이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였기 때문에. 다만 대북 송금에 대해서 DJ가 한 말씀만 해달라.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일이다. 왜? 그러면 이게 통치 행위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인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문제를 덮겠다라고 했는데 DJ가 나는 몰랐다라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비서실장이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감옥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충신의 뒷모습만 기억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모른다. 내가 한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안고 감옥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대목은 되게 중요한 거고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대북 송금 특검을 가지고 지난 대선 때도 계속 참여정부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호남홀대로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됐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게 통치행위면 이게 특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듯이 제안했는데 DJ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것도 통치행위입니까? 그건 불법행위입니다. 그렇죠. 불법행위죠.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위헌하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 보셨잖아요. 남북관계하고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서울구치소 갔더니 많은 교도관들이 저에게 너무 징역을 잘 산다. 그래서 종교의 눈빛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원님처럼 잘 사는 분이 또 한 분 계셨었습니다. 누구시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교도소를 참 잘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심성이나 이런 건 무척 긍정적인 분인데 사업가의 마인드, 그다음에 이겨야 되겠다는 승부 본능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정치인들 생존한 정치인 중에 프레임을 제일 잘 만드는. 아까 그분 누구였었죠? 엄창록. 이분은 좀 아주 정말 직자적으로 그 말초 신경까지 건드리는 네거티브였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이걸 좀 묵직하게 꾹 눌러주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프레임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지금은 같이 또 도울 땐 돕겠다. 박지원 또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돕겠죠. 저는 누구나 다 아시는 청취자분들이 변신의 팔색조 이런 별명이 있네요. 박지원 현역 의원이 동의. 동의하시죠. 정치구단. 그분이 막 출마해도 자기 선거보다도 다른 사람 지원하는 데 열을 올려서 박지원이라고. 서포트박. 서포트박 박지원 의원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 의원이시죠. 전에 이제 전 대표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금 말씀하신 역사에도 겹쳐 있는 것이 DJ 가신 중에 가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그 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옥살이를 직접 몸소 이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명을 가잖아요. 80년 초죠. 82년인가요? 이때 만나는 거예요. 이때 만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나고 인생의 전환이. 그동안 이제 이 조국의 정세를 내가 전혀 잘못 알고 있었다. 김대중 선생을 만나서 이제 실상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이 민주화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DJ에 가신이 된 거고 국내로 들어와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아까 87년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80년 그 치열한 상황에 쭉 이제 DJ 옆에서 모든 주요 직책을 다 맡은 결과 결국은 이제 97년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죠. 그 청와대에서 모든 요직을 다 맡는데 처음에 전문성을 발휘한 것은 공보 파트였어요. 주로 대언론을 상대한 분들이 얼마나 정치를 오래 해서 정치 구단이냐. 이분도 꽤 다선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업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재미 사업가. 보니까 초기에는 럭키금성 상사 출신이라 산업화 시절의 상사라고 하면 이 무역 상사니까. 그렇죠. 무역 상사 원들이 저분이 30대 때 뉴욕 한인회장을 한인회장을 하죠. 맞습니다. 그 한인회장은 보통 60대 70대의 교민들 중에서 3, 40년이 지나서 사업에 성공한 분. 원로급. 30대의 한인회장을 하면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이제 정치적인 여정에 한번 큰 이제 이 전환점이 와요. 예. 자, 이 럭키 금성 상사 미국으로 건너가요 하는. 예. 그래서 수많은 지금 중견 기자들이 당시에 박지원 이제 홍보 담당이 최고였다. 그러니까 최고였다고 하면 언론을 엄청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동교동에서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당 대표 집, 당 대표 집에는 아침 조차 모임을 거기서 하죠. 당 대표 기자들이 집에서. 다 와가지고 뭐 오늘의 뭐 일정이라든지 스케줄 체크하고 뭐 밤새 우리 저 총재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렇죠. 여쭙는 그 아침이 있었는데 그 동교동의 메뉴가 미역국에 떡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떡? 미역국 떡 뭐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 미역국에 죽을 주면 안 되나요? 아, 그럴 수도 아침 있겠는데. 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뭐 그래서 이제 패션 가발을 만드는 일로 산업화 시절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시절에 뉴욕 한인회장을 거쳐서 이제 재미 전체 총 한인회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제 기록이에요. 이때 80년대인데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회자되는 게 이 당시에 50 군부 정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또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 어떤 입장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인 회장 입장으로서 한인회 그렇죠. 활동하는 그 그리고 또 저 미국에서 평통위원으로 활동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게 80년대에 거의 사형을 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인 김대중이 미국으로